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보세요? 예, 효건 씨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오랜만입니다. 오늘 인터뷰 날이었구나. 아이고. 아, 예. 예. 식사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기다리시고. 아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래도 어떤 그 허파 내에서의 어떤 투자 방향이라든가 이 세상을 읽는 눈이 계시니까. 아니요, 뭐 저 세상 읽는 눈이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뭐 우리 뭐 조직이라 하기 그렇고 뭐 하여튼 좀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한데 네. 그 하늘궁 안에서도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 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를 네.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외부에서는 신인님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왜곡된 시각으로 많이 보거든. 네네. 언론도 그렇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신인님이나 하늘궁을 굉장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뉴스 보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그런 것들이. 예. 뭐 그런 데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는 거고. 하고 또 지금 왜냐하면 사실 뭐 저도 뭐 요즘 좀 바쁘긴 바빴고 했는데 예. 지금 섭리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카톡도 보냈지만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부효율위원회가 도지죠. DOGE죠. 도지가 지금 그 USAID라는 그 사실 뭐 대외 원조 사업처죠. 국제개발처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많은 나라를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개발 국가한테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도지가 다른 국가를 살렸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지가 지금 작살내고 있는 USAID라고 예. 그 국제개발처를 지금 작사를 내고 있잖아, 지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뭐냐면 해주시겠어요? USAID라고 네. 미국의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트럼프 그 2016년 전까지는 국제 경찰 및 국제 원조를 주는 국가였죠. 네. 그러니까 뭐 유엔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IMF를 통해서 IBRD 뭐 이런 걸 통해서 저개발 국가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친미 정부라든가 뭐 친미 국가를 좀 친미 국가라 하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러브 아메리카를 많이 팔았죠,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 경제적 성장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굉장히 좀 이득이거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네. 굉장히 좀 영리한 정책이었죠. 근데 그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클린턴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대외 원조 사업처를 통해서 부패가 많이 일어났거든, 사실상. 미국도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 에이전시라든가 브로커가 있겠죠. 네. 그게 바이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먹은 거예요, 그거를. 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우간다 기후변화, 가자지구 피임약 보내는 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피임약 얼마 안 하잖아, 사실. 모릅니다. 그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와 연계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눠줄 수도 있고 한데, 네. 거기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마진을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본보기로 요번에 USAID라고 작사를 낸 것 같고 철퇴를 맞았죠. 철퇴를 아마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더 이상 미국이 해외 원조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왜냐하면 글로벌이 다변화되고 네트워크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안 나서더라도 네. 경제 발전이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은. 네. 그렇게 부패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정부 효율위원회가 USAID 국제개발처를 작살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세수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세수 낭비하지 마라. 왜 공공기관 너희들이 뭔데 세수를 낭비를 하노?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정부효율위원회의 잣대를 대한민국에 적용을 시키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스톱되는 거예요. 그날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형원 씨도 잘 알다시피 좌측에는 민주진보고 우측에는 보수 극우잖아. 각종 위원회, 진흥회, 발전기금, 문어발식 관변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얘들이 해먹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그 정부효율위원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게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였거든. 왜냐하면 퇴역 군인들이라든가 정관해우 장차관들 여기에 많이 그거를 그 민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법인들을 만들어서 사실 뭐 좀 해먹었죠. 사실 미국도 미국이라고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잣대를 갖다 대고 트럼프가 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막 그 행정명령 내리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난 섭리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국가라는 개념, 정부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어떻게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은 그 세수를 집계를 잘 안 해요. 몇 천조. 제가 볼 때는 한 1,000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는데 그것도 올바르게 쓰자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주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엉망진창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거를 대한민국에 적용시키자면 대한민국 내년에 700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수가. 네. 그럼 이재명도 이번에 국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도 연설을 했지만 또 추경을 36조, 40조 한다 하거든. 아이고. 그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슈퍼 재정을 그대로 해먹겠다는 거야. 그대로 자기 관변 당체들 민주당 산하에 있는 오만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이념에 관한 시민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예. 걔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다음 선거를 도모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추경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슈퍼 재정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재정을 세이브해서 네. 국민한테 어떻게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어젠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네. 추경하겠다는 거야. 36조, 40조. 그게부터가 잘못된 거야. 그거부터가.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나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그 섭리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정부 효율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지금 하는 그 일들이 USAID를 작살냈거든.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그거 정부 부처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염돼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그 서구 유럽 자체도 지금 재정에 관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과대한 낭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3인당이라든가 이런 거 집권을 해 있잖아. 걔들도 지금 혁신적으로 막 하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지금 성장률도 좋고 아르헨티나 주가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지도자가 바뀌었잖아. 네. 필요 없는 세수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게 글로벌 아젠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내년, 뭐 내후년, 한 3,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게 저는
신인님이 30년 동안 목에 피가 터져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네. 아니, 정당하게 세수를 거뒀으면 국민들에게 담은 얼마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게 우리의 삼삼적 체험의 핵심이잖아.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격받은 게 그거잖아니까. 누가 무슨 돈으로 줄래? 무슨 돈으로 주기는 슈퍼재정 타이트하게 정부가 아껴 쓰고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서 업무 보더라도, 국민들한테 지금 내수 경기가 작살났으니까 그걸 주겠다는 거야.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 인플레니 나발이니 그런 말하는 인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음 뭐 기회가 되겠지만은 그 지금 아르헨티나 밀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탄핵 위기에도 몰렸다 하지만은 지금 아르헨티나 밀레이 뒤에는 지금 그 CFR이나 트럼프가 뒤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아르헨티나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뒤에 있다고요? 트럼프보다는 미국 뭐 CFR이나 뭐 있겠죠. 뭐 CIA나 뭐 있겠죠. 네. 이게 뭐 사실 밀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움직이는데 끈이 없는 사람이거든,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네. 밀레이 대통령이 보면.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카톡 보냈듯이 그 음모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 이거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부정선거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게 사실 민감한 얘기잖아. 사실 뭐 법적인 문제 갈 수도 있는 거고, 법적인 문제 겁이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장이 열렸어요. 엄청난 장이. 네.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와 탄핵이에요. 부정선거와 탄핵은 뭡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아젠다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전모 목사입니다. 뭐 제가 풀네임은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예. 전 목사님. 그러니까 전 목사님, 전 누구 네. 목사님 있잖아. 예. 그 목사님도 보면 집회 때마다 저희 그 외가 쪽에 개신교입니다. 거의 다. 네. 개신교라서 뭐 저 한남동도 가고 많이 갔어요. 이번에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뭐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가족 전체가 하고 있는 거야. 과연 그거를 우리가 이념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개신교를 통해서 음모론이 들어왔어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저 황교안 총리라든가 그 몇 분이 계시잖아요. 네. 물론 저도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답답답답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음모론의 출발은 트럼프의 1기 당선이에요. 트럼프 1기 당선 때 3대장이 있었어. 3대장. 그 트럼프 당선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음모론의 핵심은 스티브 배넌이죠. 백악관 고문이죠. 운용사 대표입니다. 스티브 배넌의 QAnon이죠. QAnon이 핵심이에요. Q는 뭐냐면 그 미국 어떤 계급 계급이라기보다는 보안 등급. 그렇죠.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는 보안 등급이죠. 네네. Q가. 그러니까 Q를 가진 사람은 뭐 오펜하이머, 핵무기를 만든 오펜하이머 몇 명 없었대요. 뭐 존 F 케네디부터 시작해 몇 명이 없었는데 그 Q라는 사람이 블로그를 시작한 거죠. 네. 블로그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Q와 Q의 그 배후에는 CIA와 CFR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신인님의 결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지만은 전 세계 음모론을 솥에 넣은 거예요. 넣어서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력한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존 세력에 대한 기존 메인스트림 뭐 언론이라든가 뭐 학계라든가 뭐 어떤 기존 어젠다에 대한 강력한 대척점을 만들었어야 되거든. 트럼프는. 그게 QAnon과 트위터였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물론 신인님의 결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Q안은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인 뭐 LGBTQ처럼 사회적인 그걸로 인정을 해요, 사실. 인정을 하고 트럼프도 팍스 TV 인터뷰 때도 인정을 했고 Q의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사실 썩어 빠지고 뭐 착취하는 그런 메인스트림이나 기득권인 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잖아. 네. 그건 사실인데 거기에 구세주라든가 그게 트럼프가 자기가 만약에 Q 내용대로 구세주가 되려면 나는 목숨 걸고 구세주가 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신에 관한 내용도 나고 막 굉장한 내용이 많아요. 굉장한 내용이 많고 특히 또 저는 뭐 대부분 뭐 가짜다 진짜다 말하기 앞서가지고 이 현대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총망라해난 거거든. 거대 외계인부터 뭐 지구 내부 운명, 거대 각성이죠. Q의 그 기본적인 어젠다는 각성하자는 얘기거든. 큐아논이 그 아동 성착취 그것만 다룬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어. 그 피해자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대 인공지능 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카톡 보내드렸잖아요. 예. 오만 개 다 들어가. 비밀 우주 프로그램 거기에는 또 뭐 트럼프가 뭐 우주연합 뭐 우주군 해가지고 뭐 그거는 좀 Q하는 플러스 알파죠. 알파로 나온 건데 그 실질적으로 원론에는 없어요. 뭐 화이트햇이나 이런 게 원론에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화이트햇은 또 제가 설명드리자면 화이트햇은 뭐냐면 KKK가 아니에요. 미국의 KKK라는 그 화이트햇 꽃갈 모자 있죠. 네. 그 이론이 1930년도부터 나왔어요. 그 이론이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어. 1930년도 출발은 레드햇이었어요. 빨간 모자. 그 다음에 60년 말 70년 초에 옐로우 햇.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레이건 때 등장한 게 화이트햇이에요. 우주군. 그때부터였다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뭐 우주 창설군을 우주군이 뭐 부패한 기득권들을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때 스티브 배넌이 Q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음모론 소태 들어갔죠. 근데 사실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우리가 그 취임식 봤잖아. 네. 취임식 보면 뭐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빌 클린턴 다 초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잡혀 들어갔다며. 잡아가서 참수했다며 힐러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음모론이라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게 이런 Q아논이나 이런 게 미국의 개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 개신교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 나가 있는 사람들 80%가 개신교예요, 지금. 네. 그 대한민국의 무슨 그 애국 성경단 뭐 애국 교회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편향돼 있다. 그리고 좀 왜곡된 정보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음모론에 대해서 부정선거와 탄핵은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장이 열린 거예요. 네. 지금 극우 유튜버들 하루에 캐시로 뭐 1억씩 땡겼다 하잖아. 예. 그 카메라 들고 한남동 추운데 나가 할매 할배들한테 뭐 피자 뭐 한 200~300만 원 쓰고 캐시 1억씩 땡겼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짜 우파니 해가지고 우파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청년단 젊은이들 애들도 예. 물론 뭐 과격한 행동들은 잘못했지만은 전부 다 걔들이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신에 카메라 들고 다 극우 유튜버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몫 땡기려고 간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국 선언해가지고 대학교도 이런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저는 지금 헌재 쪽에서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윤 대통령을 버린 것 같아요. 시장이.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기각 쪽으로 흘러갔다면, 만약에 분위기가, 네. 대한민국 2천이 깨졌어요. 예. 근데 지금 2,700을 향해서 지금,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잖아. 네. 그건 뭡니까? 시장이 윤 대통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팅이, 돈이 그쪽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든지, 뭐, 자진하야든지, 사퇴든지, 그쪽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네, 그렇게 몰리고 있고, 만약에, 왜냐면, 이 자금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음. 그게 좋든 싫든 옳든 그러든 간에 한쪽으로 방향이 확정이 나는 걸 좋아해요, 자본은. 자본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고 상승,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올해 코스피는 굉장히 괜찮다. 와, 신인님 말씀하신 거랑 같네요. 그 신인님이 옛날에 예상, 내보다 훨씬 앞서서 예상하셨죠. 네. 올해는 괜찮다. 올해는 정말 괜찮다. 대한민국이 목기운, 화기운 얻어서 괜찮다. 그게 주식시장에 선반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올해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 뭐 잘해서 괜찮다, 뭐 산업이 괜찮아서 수출이 잘 돼, 그게 아니고 이 그 투자 시장에는 그렇잖아. 우리가 회전목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A, B, C, D가 갔으면 E, F, G가 갈 순서가 온 거예요. 네. 그게 대한민국 차례가 온 거예요. 코스피 차례가 온 거란 말이에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화기운이 와서 화극금을 해서 금 기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신인님 얘기가 맞는 게 말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D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HBM을 반도체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D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삼성이라든가 대만이 다거든. 일본은 약간 있고 미국도 뭐 브로드컴이나 인텔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HBM을 제외한 그런 D램이라든가 그런 반도체는 소모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소재가 아니거든, 사실상. 그래도 아니, 계속해서 소모될 제품이면 떨어질 리가 없다고 저는 봤는데. 그 떨어질 이유가 없긴 없죠. 없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시장의 재화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경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독과점이잖아. 삼성, DRAM하고 SK 하이닉스가 독과점이잖아. 네. 그걸 견제할 다른 그 반도체 측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뭐 새로운 기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력이 없는 거죠. 시장에 활력이 없으면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오르진 않고 독과점인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떨어진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야 좋은 건데 장기 전망이 나와야 되고 밸류를 입히려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반도체 그렇게 전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위기 아닌 위기라고 보는 거지. 미국에 수출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가 환율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더 커버리면 그 똔똔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똔똔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급금이라 해가지고 뭐 자동차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뭐 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 그래서 예. 화급금을 막을 수 있는 게 중간에 토다. 토생금이라 그러셨나? 그래서 토가 중간에 화하고 금 사이에 끼면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토에 해당하는 어떤 주식이 뭘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개별 주식을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에 관한 주식이란 뭐 히토류 관련 주겠지. 히토류. 히토류라든가 뭐 저 원료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아니면 뭐 토에 관한 그 토방위에 있는 국가들이 하는 사업들을 그런 거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신인님 말씀하신 거는 토는 신인님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허경영의 등장이 예.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일 큰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효원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자꾸 그 테마주를 따라가지 마라. 개인은 근데 개인은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여쭤본 그런 거예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에코 시리즈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리 갈 때 우리가 뭐 에코 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들어갔나요? 장대 양봉 보고 들어간 거야, 개인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찜지고 장에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종목에 그거를 내가 다 취하려면 그 종목이 하방으로 계속 빠질 때 그때 매집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단 말이야, 개인들은. 또 걱정되는 게 테슬라면은 그것도 금 아니냐. 테슬라는 또 오릅니다. 테슬라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그렇죠. 올라야 네. 되는데 테슬라는 금인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가치를 자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데 지금 테슬라 좀 기술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 네. 보통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잖아, 효곤 씨가. 네.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봉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주봉에서. 네. 주봉에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이 다 빠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더 이상 왜냐하면 뭐 좀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좀 뭐 60일선, 90일선 뭐 이런 게 있어요.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기엔 좀 복잡고 네. 하여튼 지금은 좀 바닥은 아니지만 뭐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테슬라는. 네. 그렇고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P랑 뭐 나스닥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마 이 해지 매도 세력들이 아마 크래시급은 아니라도 조금 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미장에서 돈을 빼서 국장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 보통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국장이 좋아질 수가 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2025년에 대공황 설이 있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대공황은 안 올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이미 공황인가 지금이?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1920년도 뭐 2008년도급 그런 대공황은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1차 그러니까 대공황 1920년 30년 때 이때 대공황은 그때는 근본이었어요. 네. 통화 체제가 근본이었기 때문에 뱅크런도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신용화폐 채권 발행 신용화폐 시스템 안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뱅크런이 일어났으면 2020년도 봄에 왔었어야죠. 진작에 왔어야 됐다. 네,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준비 계좌라는 게 있어요. 상업은행들이. 네.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준비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상업은행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웰스파고다. 웰스파고의 어느 지점에 지준율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뭐 고객들한테 내줄 돈이 없다. 그러면 연준에서 컴퓨터로 쏴주면 돼, 그냥 돈을 준비금을 쏴주면 돼요. 쏴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 근본이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증거금이 있어야 되거든, 금이. 근데 그때는 금이 없었단 말이야. 근본이는 가짜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어났고 뭐 대공황설은 모르겠습니다. 뭐 큰일 나겠지만 그 대신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쪽에 뭐 네. 자연재해로 올 수는 있죠. 네, 일본 지진 온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저도 뭐 그걸 유심히 요즘 보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일본 그 고베 남쪽 그 지역에 아마 오면 그 뭐라 하더라. 하여튼 무슨 그게 있대. 그 지진대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들어오면 작살나는 거지. 네. 그럼 우리나라까지 들썩일 거라고 막.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뭐 들썩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뭐 골치 아파지는 골치 아파지는 거 그 기회죠. 어떻게 보면 남으면 하는 거가 신념 붙어 있어야지. 그런 위기들이 오면 살아남는 게 그게 최고거든. 살아남아야 뭐 할 거 아니야. 네, 위험한 기회죠, 위기는.
그렇죠. 항상 그게 신님이 항상 강조하셨듯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도 지금 말이 많죠. 관세도. 네. 그 하여튼 트럼프는 뭐 하여튼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1단계는 성공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모든 거는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부 뭐 유튜버들은 뭐 부메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불 관세 때문에 미국도 힘들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캐나다나 멕시코나 트럼프 관세를 일괄 관세를 때리니까 처음에는 발끈했죠. 네. 하루 만에 정리했잖아. 네. 하루 만에 꼬리 내려버려. 그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나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제조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최종 라스트 컨슈머가 구매자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지갑을 열어야 전부 다 먹고 사는 구조예요. 구조란 말이에요. 이 달러 매트릭스가 그렇게 구조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무섭게도. 그렇기 때문에 부메랑 효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오만하게 보이고 겸손하지 않고 싸가지 없어 보여도 지금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나 다 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시바 보세요. 알아서 트럼프한테 가서 똥꼬좀 빨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거 있잖아.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모든 게 걸려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상대할 머리가 없잖아요. 관료 중에. 머리도 없고 지금 무정부 상태고 지금 한국은행이 저번 달에 인터뷰하고 저번 인터뷰 나가고 일주일 뒤에 발표를 했잖아. 대한민국 성장률이요 1.8에서 1.9예요. 2025년도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우리가 2% 성장을 못한다. 지금 월가에서는 시티은행이나 뭐 아메리카뱅크 이런 데서는 1.4, 1.6 이렇게 보거든.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인플레 타겟팅 2%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물가의 기준은 2%예요. 2%. 네. 성장률도 2%에 맞춰서 이머징이라든가 뭐 선진국이라든가 개도국이라든가 2%에 맞춰서 모든 경제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2%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2%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 네. 수요와 공급 없이도 2% 밑으로 성장하면 가만 앉아 있어도 내가 자본시장에서 내 자산이 매년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 움직이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근데 어떻게 올해 전망이 좋다고 보시죠? 한국 주식이? 주식하고 성장률하고 다릅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틀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성장한다고 주식시장 경영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회전목마가 ABC가 같다면 이제는 그냥 한국 EFG가 타이밍이다. 갈 차례예요. 그냥 그냥 그게 한국 다고. 타이밍이다.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2% 밑으로 성장이 처음 들어갔다는 거. 네. 그러면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이나 뭐 자산이 있잖아. 예. 남은 현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예. 현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환율이 오르고 하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그 인플레 해치한다고 부동산이나 이래 넣을 거 아니야. 네. 금융상품은 또 틀립니다. 부동산에 인플레 해치한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가만 숨만 쉬어도 나의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금 사놔야죠, 금.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좀 올라가는 건데, 금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 외환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금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하니까 국가에서. 예.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금 펀드도 많고 요새. 근데 지금 너무 최고치를 찍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점이에요, 지금. 지금 한번 떨어졌다 다시 오르든지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금펀드나 이런 거 별 권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신인님 몇 년 전에 7년 8년 전에 금값은 그때도 많이 올랐을 때인데 당시 최고점인데 금값은 계속 오른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금펀치 제가 그 우리 넣어놨거든요. 투자자들이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우리가 지금 우리 효곤 씨나 뭐 내나 뭐 우리 포지션은 뭡니까? 어떤 국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 싫지만은 네. 신인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시대 차이 이런 걸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뭐 물론 뭐 그런데 뭐 자기 개인 사유 재산이고 뭐 늘어나고 그런 건 좋지만은 사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뭐 달러 투자하고 달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 환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하여튼 좀 별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고. 나락으로 가는 게 사실이고 저희 허파분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게 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 그쪽에서는 나오는 게 뭐 중국을 뭐 작살내니 뭐 중국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전쟁을 하니 그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중국을 핸들링할 수 있는 무기가 미국은 한 5가지가 돼요. 5개나 됩니까? 네, 그 뭐냐면 첫 번째 환율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1달러에 7위안이라는 강력한 그게 포지선이 있어요. 네. 그거로 조절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슈퍼 301조라는 그 옵티머스 액트라는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슈퍼 301조의 핵심은 뭡니까?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투자자들 얘기하는 게 달러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1,530원, 20원까지 안 간다고. 왜? 지금 대한민국은요, 트럼프 정부, 뭡니까, 그 바이든 정부 말기에 환율 조작, 대상국은 아니지만은 그 워칭리스트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환율이 오른다면 수출 기업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내수나 개인들은 파이지만 물가 올라서 파이지만 수출 기업은 좋단 말이에요. 그 수출 기업은 어디를 상대로 장사합니까? 라스트 컨슈머 미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상무부하고 슈퍼 301조라는 그게 전체 다를 합치면 옵티머스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적 그 효력이 있는 조항이에요. 슈퍼 301조 핵심은 환율 조작국이에요. 환율 조작국에 가장 먼저 지정된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오. 그걸 포지선 1달러 7위안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중국을 까불지 말라고. 그게 안 되면 뭘 발동하겠습니까? 85년 프라자 합의처럼 85년 프라자 합의 핵심이 뭡니까? N과 마르크죠. 일본의 N과 독일의 마르크를 강제 절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이 그 독일과 일본의 상무장관들 부른 거야. 프라자 호텔에. 굉장히 미국이 하는 수법이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해요. 에스코트 철저하게 해주고 막 이래 해주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N과 마르크를 강제 절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출 기업들 미국 상대로 수출하고 일본 80년대 얼마 대단했습니까? 개작살이 난 거야. 그 미국은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어느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아마 환율 조작국 지정에다가 원화를 강제 절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중국도 언제든지 제2, 제3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 개박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뭐 그리고 대응 안 하고 있나요? 그럼 그거에? 중국은 깽소리 못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왜냐? 85년도 일본과 독일의 통화 강제 절상을 할 때 미국 그 상무장관이죠. 나와서 일본 그 재무상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플라자 호텔 냅킨에 1달러 매된 저거가 얼굴에 던져버리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날 환선물 시장에 증거금 시가부터 틀려지는 거야. 환선물.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래 해도 일본이 잘 나가니까 마지막에 작살낸 게 뭡니까?
CFR이나 페드에서 BIS 8%로 일본의 목숨줄을 그냥 끊어버렸잖아. 이건 언제든지 중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관세부가 지금 관세 때문에 중국 난리예요, 지금. 수포 301조에 의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포 301조에 보면 미국 국익을 해칠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무제한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엉클쌤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엉클쌤의 그런 힘이죠, 그게. 힘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해야 되나, 좀 폭압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미국이 깡패네요, 아주.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깡패죠. 스케치북에 돈이라 적고 북 찢어가 애들한테 이거 돈이야. 오늘부터 돈이야 하면 돈인 거야, 그게. 스케치북에 북 찢어가지고. 스케치북에 돈이라 쓰고 북 찢어가. 오늘부터 3학년 2반은 이거 돈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달라요, 그게. 그게 달라란 말이야. 이야. 미국은 끝까지 지켜봐. 지금이 중국을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미국한테는. 네. 가장 필요하죠, 지금. 그거 뭐 AI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AI 얘기 해주죠. 딥시크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 방 먹었잖아요. 신인님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아, 신인님이 전 세계 애널리스트,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보다 가장 정확하게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 네. 어차피 그 발전하는 거는 다 혜택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핵심이에요. 신인님 말씀처럼. 그 로얄티죠. 지금 AI의 로얄티는 미국이 갖고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도 페라가모가 페라가모는 명품이죠. 람보르기니가 있고 예. 포르쉐가 있고 그냥 뭐 일반 보급형 차가 있듯이 예. AI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AI나 MS에서 하는 뭐 AI 에이전트라든가 뭐 구글에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고급 전략이 있고 지금 MS에서 AI 에이전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MSS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에이전트가 네. 모든 분야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피터 틸의 폴런티어도 의료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피디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그건 보급형이야. 하면서 가격이 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AI 고급형은 미국에서 하고 예. 고급화들 하고 보급형은 중국에서 딥식스가 하면 되는 거야. 딥식스 나왔다고 물론 크래시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네. 계속 떨어지던가요? 다시 되돌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신이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 그거는 보급형이야. 중국이 가격을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옵티머스 지금 일론 머스크도 하나가 옵티머스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것도 저가형 보급형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게 뭡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딥식스보다 더 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보급형 있잖아. 네. 보급형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딥식스라든가 뭐 챗GPT 딥시크. 그렇죠. 딥시크죠. 그러니까 그 딥시크보다 더 보급형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우울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네이버 클로버.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버가 유일하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AI 패권을 뺏길 가능성 뺏겼죠. 벌써 뺏겼고 지금 그들은 AI와 메타 환경을 지금 연동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 연동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거나 구현하는 주체, 뭐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서비스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랑 그냥 인간, 인형 인간하고 그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아요. 구분되고 지금 MS의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얘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의료와 교육이에요. 의료와 교육이라고.
MS와 팔런티어는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단 다 해요. 당뇨부터 시작해가 그거 지금 우리가 애플 그 워치라든가 애플 아이폰이라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고 뭐고 다 체크하잖아. 네. 그 발전된 모델과 서비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의료가 그 윤 대통령이 2,000명 하는 그 안에는 지금 삼성이 그걸 가장 하고 싶어 하거든. 네. 가장 하고 싶어 해요. 그걸 하려면 뭡니까? 기존의 규제나 이런 걸 풀어야 된다고. 맞아요. 예. 안 풀잖아. 안 풀잖아. 예. 지금 민주당, 자꾸 민주당 그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얼마 전에 또 법안 올린 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핵심 법안이 뭡니까? 상법 개정에다가 농안법과 양국법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시인님이 그 삼삼 정책의 그 핵심 중에 핵심 뭡니까? 선진 농업을 하자는 거야. 시인님은 스마트팜을 하자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에 산지고 개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개간하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산삼 뉴딜 정책. 산삼도 있고 모든 게 물론 IMF 때 대한종묘와 서울종묘를 스테이트팜이나 가길에 뺏겼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종씨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고 아무거나 씹어도 잘 자라는 게 대한민국 토질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네네.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시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가 오는 거야. 앞으로 왜냐면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빌 게이츠라든가 CFR인가 미국 중남부의 그 똥땅을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나중에 우리 수입해서 먹어야 돼,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이 말씀한 게 더 이상 농약 치지 말고 대한민국에 이 선조들이 물려준 엄청난 토지를 현명하고 좀 영리하게 사용하자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해놓는 농안법 양국법 뭡니까? 내가 작물을 재배했어. 재배하면 그게 여러 사람이 재배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가격 하한제를 정해가지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다 사주겠다는 얘기거든.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그럼 농민들한테 몰핀 주사를 계속 놓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농가를 다 작살 내겠다는 거야.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신님 말씀대로 저도 처갓집이 시골이라서 다 농민입니다. 예. 제가 직접 우리 가족이 우리 농가가 있어요. 예. 지금 농민들 논밭 뭐 얼마 돼도 안 한 거 전신의 농협에 다 담보로 잡혀 있죠. 지금 농협이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농협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게 뭡니까? 농민들한테 필요도 없는 농기구를 대출내 가지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나이가 먹어도 무릎 수술 갈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네. 그게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이 안 얽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법안들, 특히 제가 저번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상법 개정안을 하면서 또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을 36조, 40조 왜 합니까? 기존에 자기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못 끊습니까? 다음 선거 위해서 못 끊는 거예요. 신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도 도지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효율위원회 잣대를 대한민국에 적용하면요. 대한민국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또 민주당이 하나 한 게 M&A를 하면 M&A 시장에서 해고를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M&A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 과잉이 된 회사들이 어떤 그 유동성이 풍부한 자금력이 있는 대장주들이 쓸데없이 난잡하는 그 같은 분야의 기업들을 M&A 하면서 좀 더 독과점적인 위치를 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는 그게 M&A, 좋게 얘기하면 그게 M&A예요. 그러면
내가 M&A를 한다 하는 측은 당하는 측의 고용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고를 못해. 그럼 그건 뭡니까? M&A 하지 말라는 거야. M&A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M&A가 자본 투자의 기본입니다. 네. 자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M&A예요. M&A 하면서 그렇게 시장에 자본을 투자하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고 노동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4.5%에서 5%만 나온다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 담보만 되면 상관없어요. 이건 뭐 저희끼리 해먹든 뭘 해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1.9에서 1.8이라는 거는 마사지 이빠이 해가 1.9, 1.8이야. 성장률 말씀하시는 거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 성장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그 성장률 바탕으로 부동산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내 자산이 얼마가 됐네, 뭐 상따가 됐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가는 거, 월가에서 지금 시티은행이 제일 많이 잡은 게 1.5%예요. 1.5% 같으면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들어왔다고. 수출 백날 마야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애 안 놓지, 인구도 없지, 성장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지. 한번 큰 그거보다 하여튼 뭔가 한번 토닥거리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개판이고 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근데 오늘 주제가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큐아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큐 얘기는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 못 하겠다 사실. 왜요? 부정선거 얘기는 뭐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니 여기는 본자 스튜디오는 뭐 별개의 채널이니까요. 시인님하고도 관련 없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부정선거라든가 뭐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선거와 탄핵은 돈이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 따따부다 기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네.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왜곡된 음모론이 들어와서 지금 개신교를 통해 들어와서 지금 보세요. 광화문하고는 엉망진창이잖아. 네. 헌재 보세요. 헌재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보수파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켜서 못 할 건데 그 이유가 없잖아. 넥스트가 없어요. 윤 대통령을 지켜서 자유대한민국,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있었는데 자유대한민국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윗대가리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의 어떤 나는 농락이라고 보거든. 조중동을 비롯한 그런 농락. 뭐 일부에서는 뭐 이원 집중제 내각제로 간다 하지만 뭐 내각제 가더라도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크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중국 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간첩이라기보다는 중국이 많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지금 법률 쪽에도 로스쿨 쪽에도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지금. 네.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중국 강점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뭐 헝다나 컨트리 가든이 파산했지만은 지금 헝다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투자 범인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요? 예,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금 걔들이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와, 딱.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한번 더 나와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 화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화교 부자들의 자산들을 10%만 놔두고 다 뺏어버렸잖아. 그 특별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런 사단이 한번 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일단은 윤 대통령을 살려놓자라고 하는 거죠. 우파 쪽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된 게 뭐가 좀 뒤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그게 해결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한 번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해커 99명 잡혔다 그랬죠. 예. 중국 해커 만약에 99명이 잡혔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는 13개라는 미군 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하고 미국의 그 태평양 부대의 정보 부대가 다 있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네. 그렇다면 99명의 해커가 있다면 미국이 움직였을 거야 아마. 근데 미국이 조용하잖아. 내가 또 부정선거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내가 욕을 먹어도 요 얘기는 할게요. 트럼프가 차다도 안 되니까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면 트럼프는 지금 1도 관심이 없다고.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기 비즈니스 하기 바쁜 거야.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트럼프 코인 상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멜라니아 코인 상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다 했죠. 이것저것 다 했죠. 그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트럼프가 CNN하고 CNBC하고 인터뷰했잖아요. 자기는 코인 시장에 이렇게 파워가 있는지 몰랐대. 예. 근데 내가 상장해서 열흘 동안 내가 52년 동안 번 자산의 10배를 벌었대. 트럼프가 그랬어요? 트럼프가 인터뷰했어요. 아, 진짜요? 코인 상장 후에 트럼프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였거든. 자기가 번 돈의 10배를 일주일 만에 벌었다잖아. 아, 제 옛날에 시인님한테 허트코인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 그러셨는데. 아, 그거는 시인님이고 지금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굉장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윤이 탄핵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서 트럼프 1기 때 그 미국의 정치 브로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잖아. 홍준표한테도 가고 나경원한테도 가고 다 갔죠. 윤상현한테도. 그들이 취임식 참석했나요? 아니요. 못했죠. 홍준표는 호텔방에서 봤다잖아. 호텔방에서 표 끊고 호텔방에서 봤다잖아. 취임식을. 그게 대한민국 우파의 수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수준이라고. 제가 QAnon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음모론의 본류는 QAnon이에요. 스티브 배넌의 QAnon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100이라는 사실이 있다면 95%는 가짜예요. 물론 5%는 진짜예요. 거기는.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음모론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돌아다니는 음모론들 중에 전부 다 저는 99명의 중국 해커가 저는 그 가짜뉴스라고 보거든요. 페이크뉴스라고 봐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99명의 인도를 했다면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 안 하고는 안 돼요. 난리가 날 거예요. 백악관에서. 미국 기자들은 우리나라 기자하고 틀립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예. 미국 성명서 나왔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99명의 중국 해커가 맞았다면 태평양 사령부에서 워딩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요. 그 99명은 가짜라 치더라도 네. 그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아시아권에 그 판매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 투표 조작 기기가 그게 또 이제 중국에서 다 퍼뜨린 거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신님 말씀처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어요. 네. 믿는데 지금 우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가짜 투표 용지, 네. 투표함, 네. 그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그렇다 손 칩시다. 네. 그렇다 손 치면 발표는 누가 하죠? 선관위에서 마이크 들고 발표하나요? 미디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최종 발표는. 네. 미디어 데스크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설상 미디어 데스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가 삐까삐까 왔다. 근데 A라는 후보로 어떤 아젠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B라는 후보의 투표용지가 아무리 말이 올라와도 발표는 미디어에서 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은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MBC가 공공 개념이 있던가요, 지금? 아니죠. 완전 KBS가 공공하던가요? 네. CBS나 미국의 CBS나 CNN은 공정하던가요? ABC는 공정하던가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행보인데, 민주당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좋다 가보자는 거야. 남미행 급행을 참 타보자는 거야. 지금 민주당의 지금 법안들이 지금 정말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물론 많이 배우고 가방 끈기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내는 법안들은 뭡니까? 이 시장의 공정하던가요, 표건 씨? 아니죠. 공정과 정의와 평화까지 시장에 넣자는 거거든. 이 시장이란 건 뭡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시장에 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만들어진 게 마켓 프라이스란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부가 들어서 손을 대겠다는 거거든. 남미가 요지랄 하다가 고래 간 거예요. 남미가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실코 족구를 떠나가지고 이재명이 나가져 빠지면 김경수나 다른 분들이 나오시겠죠. 네. 내 말은 그들이 지금 대가리 속에 처박혀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야죠, 경찰에 대한민국은. 지금 트럼프요. 지금 세팅만 되면 바로 김정은 만나가지고 신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산청진에 그거 얼마 좋습니까? 거기에 호텔 질 거예요. 카지노 넣는단 말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네. 거기에 관광객이 가든 안 가든 간에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돈이 몰린다는 거죠. 돈이. 지금 보세요. 우파 쪽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잖아. 그게 진실이든 가짜든 옳고 그러면 안 따진다고 돈은. 네.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하잖아.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진 하야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님 강연을 듣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우리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네. 내부터도 오만한 거야.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는 분명히 상위 어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신인님이지만은 다른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상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하늘궁 다니고 신님을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고 신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요. 항상 초월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 되던 게 있던가요? 운칠기삼이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다 운에 미는 거예요. 그게 신의 계획이라고. 신의 계획이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총 맞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매일 밤 신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매일 밤. 매일 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밤. 네. 그래서 X에다가 좀 열심히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면 트위터 계정이 있잖아. 네. 일론하고 트럼프하고 전부 다 보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이제 우리 지지자들 쫄지 말고 힘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라는 극한의 긍정적 음모론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부정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더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예,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할 필요 없다. 네, 성장할 필요 없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아마 추경에다가 또 난리 구실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남미행 뻔해요. 급행열차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결론은 남미행 급행열차다. 우리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구하고 맛을 안 봐도. 예. 또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그 신인님 메시지는 또 동의하신다 그러셨고, 그거는 살아있죠. 지금 왜 네, 그러냐 하면 신인님의 어젠다잖아. 도지가 신인님의 어젠다예요. 예, 정부 맞습니다. 효율위원회가 예, 신인님이 목이 터져라 진짜 막 피눈물 나도록 말씀하신 그게 그 말이에요. 예,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있는 데만 쓰자는 거거든. 지금 정부 효율위원회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한 방에 그 유서 깊은 USAID를 한 방에 정리해 버렸잖아. 이 기준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싹 다 정리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좋겠네요. 예, 그래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되고 저는 이거 섭리라고 봐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태양이 뜨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밤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만-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걸 막을 수 못 막아요. 이거 그게 섭리예요. 못 막는다고. 네, 신의 엄중한 계획이에요. 그거는 절대 못 막아요. 그거는. 음, 우리는 다만 인간으로서 대응하고 신의 그 섭리에 고개 숙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우리 일 하면서 그런 예. 느낌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네. 유튜브는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다른 팀장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저는 X에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신인 강연을 홍보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지금 방법은. 네, 외부로부터의 변화 그거하고도 맞는 그 물결인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선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판이고 싸우고 있고. 이거 아니 그냥 근데 예. 국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렇게 뭐 외부에서 신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그렇게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날아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조와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계절이 싹 바뀌듯이 지금 우리가 춥죠. 네. 지금 한겨울입니까? 거의 끝겨울이죠.春분 지났으면 봄이죠. 네. 초봄이죠. 우리 초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춥다고 영하 막 내려간다고 한겨울이다 얘기하는 사람 없죠. 지금 백화점 아울렛 가보세요. 전부 다 봄옷으로 세팅해놨어요. 네.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한테 남은 거는 우리 하늘공 식구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허경영 지지자들은 저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정말 대한민국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은 거는 퀀텀 점프밖에 없어요. 퀀텀 점프. 그냥 점프가 아니고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퀀텀 점프는 30계단, 40계단을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게 퀀텀 점프예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신님도 강연 때 말씀하셨고 옛날 어른들 심심하면 하던 말씀이 뭡니까? 찬물 먹고 이쑤시라는 얘기 하셨거든. 찬물 먹고 2불, 3불짜리 한우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라는 얘기가 있어. 경상도 격언 아닙니까? 아니 우리 외할매는 항상 했거든. 남자가 저도 그래. 들어봤어요. 예. 남자가 찬물 먹고 이쑤시는 그런 기마이는 돼야 되지 하면서 네. 우리 지지자한테 필요한 건 가장 그거예요. 예. 뭐 신인이 말씀하셨던 바람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 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거 된 것처럼 생활을 하고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하면 돼.
맞습니다. 예. 하면 그 현실이 오게 돼 있어. 하고 그 현실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우리 지지자들은 콘섬점프만 남았기 때문에 쫄지 말고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찬물 먹고 이쑤시자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래 미친놈 캐라 나는 허경영 지지자다. 난 한국 다닌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래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뭐 쪽을 시럽게 뭐 눈치 보인다.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 좋은 어디 말씀 가서든 해주셨습니다. 어디 가서든 나는 허경영 지지한다. 네. 그 우리가 지금 남은 거는 찬물 먹고 이래서 안 돼요. 이제 서로 허파분들끼리 만나면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서로. 그렇죠. 뭐 회장님, 걔도 사장님, 회장님, 천사님도 있지만 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좋죠. 신인님을 뵈러 하늘군 갔을 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 보면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셔요. 네, 바로 그거예요. 뭔가 룰 달라요, 모델이 진짜. 룰 모델이 있잖아. 룰 모델. 신님의 그런 그 자세는 우리가 뭐 꼭 허경영을 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인님의 그 역경영 경력이다. 뭐 자산은 살자 그런 얘기들은요. 정말 정말 필요한 그런 얘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피가 사무치죠.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강연이나 이런 데 가고 에너지 계속 주시잖아. 네. 그게 어딥니까? 예.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에너지는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쫄지 말고 정말 좀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광천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광천수 홍보를 너무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도 못 들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얘기하자 하면 사례가 한 가지인데 저희 어른이 올해 연세가 좀 돼요. 80한 중반쯤 되시는데 예. 코로나가 걸렸어. 코로나가 언제적 얘기시죠? 좀 됐어요. 한두 달 됐는데 위험하잖아. 예. far마시 하고 걸리니까 위험하니까 내가 그날 광천수가 조금 남아 있었어. 그래가 예. 그냥 갖다 주면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 1.5리터 병에 예. 밑에 저 신님 스티커 안 보이게 예. 딱 숨겨가지고 얘가 예. 그걸 한 두세 병 갖다 드려서 예. 이틀 만에 정상 회복. 우와. 우리 아버지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 말을 못했거든. 예.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 가지 못하고 전화하고 하면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가 네. 한 이틀 정도 3일 차에 목소리가 돌아오고 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 떨어지면 항상 얘기하세요. 그 물 와. 제가 했거든. 저 설악산 근처에서 도대체 계속 묻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포함돼 가면서. 설악산 근처에서 퍼왔다고. 아니 눈설자잖아요. 눈 아직 안 녹았어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하고 엄마는 아들이 준 거니까 그래도 애껴서 잡사는 기라. 예. 그래서 내가 뭐 누누이 당부했거든.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꼭 잡수라고. 예. 그래서 지금 뭐 날아다녀요. 지금 금방 회복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음모론 얘기하려고 하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 지지자들 중에도 좀 그런 많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럴까 싶어. 지금 뭐 얘기는 다는 못 하겠어. 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QAnon 알아서 검색해 보시겠죠. 예, 예, 재밌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네, 맞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신님 말씀처럼 종교적 각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 각성. 네. 어마어마한 종교적 각성이 있고 난 뒤에 그게 아마 될 거고 우리가 좀 더 힘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좀 더 뭐 주가 날아가는 거하고 별 상관없어요. 사실 실무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좀 신인님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고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USAID 뭐 이런 정책들은 효율위원회가 작성하는 이런 거 신임 정책하고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네. 이런 걸 좀 부각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벌써 1시간 15분 됐네요. 예, 너무 길게는 하지 맙시다. 편집할 때 다음에 되게 또 한 번 더 힘들더라고요. 하는 걸로. 그 이번에 편집 저기 해주시나요? 저쪽에서? 네, 저희가 할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 죽을 뻔했어요. 이거 편집하느라고.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네. 항상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직원 한 맨날 갈구고 했는데.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하는 그 말이 내가 알겠다. 저 몇 박 며칠 걸렸어요. 맞아요. 예. 지금 하는 눈 다 녹았어요? 많이 녹았는데 이제 응달진 곳만 조금 쌓여 있고요. 네. 그렇게. 시인님은 항상 저 산책도 하시더라고요. 네, 얘기 점검 다 들어보니까. 하시니까. 지금 광찬수는 그리고 칼칼칼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통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러면. 예, 오늘 신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렇죠. 이 얘기로 딱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신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게 뭐 인간이 좀 내부터가 그렇거든. 인간이라 그게 원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을 뭐 좀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항상 초월합니다. 그게 섭리고 그 신이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통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